안녕하세요. 누텐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얼마나 원활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4단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왜 클라우드라는 걸 사용하게 됐는지, 이것들을 왜 사용하고자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진출 시간 단축이에요. 우리네 IT는 몇 분 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되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곧 IT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는 IT가 뒷받침을 해줘야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런칭될수록 우리 IT는 점점 많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분적 IT 소비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신규적으로 계속 만들어지지만 계속 많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도했던 것을 바로 제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확장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IT를 소비할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IT 소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원클릭 단순성입니다. 우리 인프라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프라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프라 담당자들 아니면 서비스 담당자들은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 그거의 품질을 높이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저수준의 인프라 관리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혁신이에요. 우리의 인프라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어떤 하나의 인프라를 구매한 다음에 우리가 그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성능, 동일한 기능들만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정기적으로 계속 향상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그러한 형태의 인프라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좀 발전된 인프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4가지를 퍼블릭 클라우드는 모두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인프라를 다 버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 센터 안의 인프라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입증된 성능,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돌릴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예측 가능한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 소비가 굉장히 각광받는 소비 모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굳이 고비용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규제 우려사항입니다. 우리의 데이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모든 게 운영되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준 어떤 거버넌스의 우리의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모습을 다 맞춘다면 어떤 규제에 위반하는 그런 항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지리적 위치, 외부에서 데이터를 호스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법적 규제, 하나 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어떤 방식대로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 니즈는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어 능력 및 보안 향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데이터, 우리의 모든 인프라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어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워크플로우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중요 데이터가 모두 외부에서 저장되고 운영되고 검색되고 그렇게 하는 환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사항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어떤 인프라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어떤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싶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나 모두 극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극명한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워크로드를 성태별로, 성격별로 나눠서 양쪽 클라우드에 모두 나눠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가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어떤 인프라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성능을 우선시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어떠한 그런 데이터나 인프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탄력적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떤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어떤 클라우드에 친숙한 그런 워크로드들 아니면 다중 위치,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가 되겠죠. 아니면 인프라 관리를 좀 퍼블릭 클라우드에 맡기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되는 거죠. 이 원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은 지금 간단하게 어떤 도식화된 그림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개의 클라우드가 다른 사상과 다른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잇기 위해서는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쉬워지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단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프라의 현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운영하던 그런 인프라의 모습으로는 두 개의 클라우드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굉장히 흡사한 구조의 우리 데이터 센터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기반은 설명드린 이제 HCI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현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인프라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프라 담당자들이 우리 인프라를 운영을 하면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최소화하면서 조금 더 서비스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화까지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통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스택과 어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두 개의 클라우드를 통합한다입니다. 뉴타닉스는 HCI 기반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이와 흡사한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기능과 어떤 관리 툴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마존이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 로컬의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어떤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우리의 모든 IT 인프라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왼쪽에 있는 화면이 우리 인프라를 보통 사용하는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3T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보통 서버와 샌스위치, 샌스토리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하나의 하이퍼 컨버지로 통합을 하는 작업들을 이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능 병목, 그러니까 성능 병목을 없애는 분산 병렬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능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관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성 요소가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각각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의 관리 도구로 통합해서 인프라 전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입니다. 우리의 클라우드는 언제 얼마나 확장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프라를 스케일 아웃 구조로 가져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노드, 하나의 서버의 확장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는 스토리지입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그 데이터의 형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일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보통 요즘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별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는 하나의 인프라에서 그냥 소프트웨어로 다
생성해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가상화의 보안입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가장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보안은 저쪽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그러한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데이터 센터 안에, 그러니까 서버펌 안에 어떠한 보안 위협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밑에서 서버펌 밑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구현하셔야만 안전한 우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IT는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모든 서비스가 IT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와 스토리지 같은 장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면 절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또 상면 절감 꼭 비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이퍼 컨버지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면과 전력이 혁신적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그냥 이 둘을 단순히 비교만 해도 한 3배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것은 보통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유상인, VMware나 하이퍼브의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누타닉스는 자체적인 하이퍼바이저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 어떤 비용 절감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컨버지드가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퍼 컨버지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7년 동안에 한국에서 여러 클라우드를 만들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바탕으로 운영에 최적화된 어떠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프라의 표준화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의 형태별 구분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저희가 서비스의 형태별로 구분하는 조건이 보시는 것과 같이 6개 정도가 있는데요. CPU 사용, 메모리 사용, 스토리지 용량, 스토리지 성능, 네트워크 대역폭, 그다음에 GPU 여부 이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안에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를 아까 말씀드린 6개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7가지의 타입으로 인프라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7가지의 타입으로 저희는 어떠한 하드웨어 스펙이나 어떤 구성을 표준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구성에 맞게 서버만 하나씩 추가하면 우리의 인프라를 단순하게 확장하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하나하나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타닉스에서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다음에는 자동화입니다. 우리의 서비스 배포 자동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우리의 인프라 담당자들이 쉽고 빠르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키가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가 OS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단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템플릿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마켓플레이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떤 앱 다운로드 방식 같이 모든 것들을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DB 연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DB 구성에서도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DB라고 하면 배포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고 고민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하게 표준화하고 단순하게 배포해서 서비스 배포 시간 감소, 비즈니스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설에 대한 예측입니다. 우리가 증설을 언제,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인프라가 얼마큼 지금까지 증설되어 있는지를 다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뉴타닉스 안에 머신러닝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인프라가 현재의 증가 추이로 봤을 때는 18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VM들을 이제 생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VM들이 적당한 가상 자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보통 수천 개의 VM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하나하나 인프라 담당자가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또한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우리의 VM들이 적당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통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떻게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지를 설명드렸고, 이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클라우드가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관리의 복잡성이 파생될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나 운영에서 봤을 때 지정된 블록이 가용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을 수 있고 정책을 다 따로따로 재구성해야 되고 백업, DR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클라우드를 단일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구성 요소, 스킬셋을 사용하는 단일 플랫폼을 만들죠. 저희는 이것을 클라우드 OS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라우드 안에서 하나의 클라우드 OS 위에 모든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간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개가 동일한 플랫폼, 동일한 관리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계정이 기본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AWS나 애저나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계정에 우리의 뉴타닉스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센스의 이동성, 클라우드의 락인을 제거할 수 있죠. 라이센스가 양쪽 클라우드에 이동할 수 있고 또 클라우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락인에서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드리는 저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왼쪽이 인프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벤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서 모든 것을 구현하지 않고 여러 개의 벤더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죠. 뉴타닉스의 클라우드 OS는 여러 가지의 벤더, 여러 가지 하드웨어 벤더 위에서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고객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룹 모양이 있는데요. AWS나 애저나 구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그룹이나 신세계그룹, 더전그룹 같은 곳에서 뉴타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어떤 클라우드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실 수가 있죠. 그 위에 하나씩 설명드린 클라우드 OS, 그다음에 스토리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OS는 AOS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크로폴리스 OS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이게 이 하이퍼 컨버지를 이루는 아니면 클라우드를 환경을 이루는 어떤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AHV라고 하는 저희 자체 하이퍼바이저가 어떤 인프라, 가상 인프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여러 가지 스토리지 서비스, 볼륨 서비스, 블락 서비스, NAS 서비스, 오브젝트 서비스를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관리 도구로 관리가 됩니다. 그 외에는 아까 가상화 보안,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성하는 플로우라는 제품이 그 부분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자이 빔이라고 하는 비용 최적화 도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클라우드가 지금 잘 적당히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데 과금이 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자동화를 이루는 캄이라던가 프리즘 프로라던가 카본이라고 하는 뭐 컨테이너 자동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서비스들을 아니면 인프라 배포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간의 어떤 DR 구성, 싱크 DR이 됐던 어싱크 DR이 됐던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션이 끝나고 저희가 뉴타닉스 홈페이지에 있는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뒤에 트랙이 모든 끝난 다음에 그런 세션이 하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꼭 시청하시고 한번 모든 저희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정훈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참가자분들이 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누타닉스를 사용하는 고객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저희가 국내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뭐 어느 정도 고객사를 가지고 계신지. 회사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11년 차인데요. 제품이 나온 걸로 보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한 300여 고객사분들이 정확한 수치가 지금 없는데요. 그 300여 고객사분들이 뉴타닉스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글로벌하게는 한 16,000, 17,000 정도 고객사가 뉴타닉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HCI에 대한 장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고객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레거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HCI를 도입했을 때 강점이 어떤 부분인지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 병목을 제거하는 분산 병렬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보통 이 말씀을 고객분들한테 드리면 고객분들이 우리는 그걸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 레거시 아키텍처는 뭔가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서비스별로 별도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 병목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러한 구조로 클라우드를 만든다.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담게 된다면 성능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라는 것은 굉장히 확장이 유연해야 되고 점점 거대해진 어떤 IT 인프라인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타닉스의 통합 관리 도구 프리즘을 통해서 얼마나 확장이 되던 간에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제 레거시를 쓰시던 고객사 입장에서는 HCI를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지 실제로 이제 성능에 대한 개선점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강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HCI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뭐 익스체인지나 DB 같은 그런 업무들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네. 보통 하이퍼 컨버지라고 불리는 HCI를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VDI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런 어플라이언스 형태,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때는 그때 그 VDI 워크로드에 굉장히 강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웨버스는 물론이고 데이터베이스나 ERP, SAP 같은 ERP나 아니면 인메모리 DB까지도 다 뉴타닉스에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국내만 해도 뭐 다수의 고객분들이 이러한 워크로드를 뉴타닉스 위에서 구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HCI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웨바스 정도의 어떤 조금 마이너한 업무를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그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누타닉스를 설명하시면서 하이퍼바이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누타닉스 하이퍼바이저인 AHV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AHV를 국내에서 얼만큼 쓰고 계신지, 그리고 또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상화 인프라를 만드는데 하이퍼바이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상화라는 것은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코모디티한 일반적인 어떤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별도의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별도 라이센스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뉴타닉스 안에 하나의 기능처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잘 아시는 타사의 하이퍼바이저들도 사실은 다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고객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가상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바이저보다는 그 상단의 스택이나 여러 가지 다른 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점으로 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HCI, 편하게 쉽게 증설하고 확장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고객분들께서는 나는 스토리지 용량만 하고 싶어, 혹은 나는 컴퓨팅만 확장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설하면 좋을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뉴타닉스는 이제 모든 분들이 거의 어플라이언스 그 제조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뉴타닉스는 소프트웨어 제조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HCI가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이런 어떤 인프라를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스펙은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제공하는 어떤 X86 거의 모든 벤더의 하드웨어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 스펙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만 필요하다고 하면 컴퓨팅에 최적화된 그 디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컴퓨팅을 확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스토리지 용량만 확장하고 싶으면 컴퓨팅을 최소화하고 스토리지를 좀 많이, 디스크를 좀 많이 꽂아서 좀 스토리지 확장 용도로 어떤 우리 클러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쨌든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원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최소화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누타닉스 소프트웨어가 사실 다른 벤더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벤더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좀. 뉴타닉스가 제공되는 어떤 형태는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는 어떤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OEM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네. OEM은 레노버와 델에서 저희 OEM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나머지 어떤 시스코가 됐던 인스퍼, 인텔, 이런 여러 HP 이런 하드웨어들은 소프트웨어 운영을 해서 다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다양한 벤더사를 쓰고 계시면 특정 벤더에 조금 선호도가 있는 고객사들한테는 어쩌면 그 벤더사에 있는 누타닉스 소프트웨어만 얹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가능하시군요. 네, 그렇게 가능할 수 네, 구성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누타닉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HCI 플랫폼 앞서서도 벤더사 좀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누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벤더에 대한 종속성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사를 쓰게 되면 그 라이센스만 따라가야 된다라든지. 근데 저희는 누타닉스는 좀 어떻게 벤더의 종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뉴타닉스를 구매하고 여기서 운영이 되면 모든 것을 이제 뉴타닉스에서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OS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저희 클라우드 OS 사용하시게 되면 그 위에서 저희 기능을 사용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선택권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좀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선택권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바이저도 VMware나 하이퍼V 같은 젠서버 같은 일반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션의 주제인데요. AWS나 구글이나 애저 같은 그런 클라우드를 우리의 하나의 인프라처럼 더 크게 보면 그들의 어떤 그 퍼블릭 클라우드, 우리의 하나의 그냥 단순 서버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벤더 종속성에서는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고객사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과까지도 잘 연계가 된다면 사실 좀 완벽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그런 인프라 네. 모습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실제로 누타닉스 기반에서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하려면 우리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많이 스텝이 많이 나갔다고 네, 그렇게 봐줘야 보셔도 될까요? 됩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레퍼런스 투어를 한다거나 나중에 실제로 우리도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컨설팅도 가능하시겠네요. 네, 뭐 투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요. 저희 연락 주시면 저희 담당 세일즈 팀에서 방문해서 모든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